유럽 중세라고 하면 종교재판 혹은 마녀사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이 둘이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종교재판이 마녀사냥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종교재판의 일부 기능 중에 마녀사냥, 즉 마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재판은 11세기에서 12세기경 이단을 심판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단은 기존 교회와 교리에 도전하는 기독교 분파인데 이미 12세기에서 13세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했고 15세기에 보헤미아 형제단이나 17세기에는 퀘이커파 등 여러 이단 집단들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종교재판 초기에는 이단 심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발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고발 내용을 증명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고발당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1215년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가 심증만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종교재판 제도를 공포하면서 밀고를 장려했고 123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임기제 종교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종교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재판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먼저 재판관이 지역에 가서 은총의 주관을 선포합니다. 이 기간에 반성하고 뉘우치면 정상참작이 돼서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총의 주관이 끝나면 지역 목회자의 의견을 듣고 신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혐의자들을 소환합니다. 혐의자는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명으로 잡혀왔는지 모른 채로 재판관에게 끌려갑니다. 이때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마을에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고발한 사람과 원한이 있는 사람이 일치하면 그 고발 내용만 삭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자기가 이단에 물들지 않았고 정통 기독교 교리에 충실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단임을 실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신문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때 서기관은 고문의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고문 끝에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관은 그가 고통 때문에 진술한 건지 진짜 이단인지를 판단하고 재조사를 명하거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단 선고를 받으면 죄인은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려고 했습니다. 종교재판관은 일종의 신성한 전쟁, 즉 성전을 치른다는 자세로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억울한 죽음이 있더라도 점점 확산되는 이단을 제압해야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광신적 재판관들이 교회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하게 이단 혐의자들을 처벌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콘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콘라드는 독일에서 루시퍼파라는 것을 날조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이단을 없애길 원하는 교회를 만족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재판관이 단 하루의 신문을 통해 183명을 화형에 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프랑스 신부들의 고발로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재판은 한동안 뜸하다가 14세기 마녀사냥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특히 교황의 권력이 약화되고 왕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템플 기사단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들을 이단으로 지목해서 처단했고 영국은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잔다르크를 마녀로 몰았습니다. 마녀사냥과 함께 진행된 종교재판은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단을 선전한 자들이 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믿어도 처벌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도 남몰래 은밀하게 유대교를 믿었을 거란 의심만으로 화형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에 고기를 먹기만 해도 유대교의 안식일을 기념했다면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종교재판은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지만 가장 활발했던 곳은 교황의 지배력이 강한 남부 유럽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 유럽은 중세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뒤처졌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서유럽에서 발달한 근대 문명을 이단으로 몰아 탄압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 되어 말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로마 가톨릭은 17세기만 해도 중국과 일본에 수백만 명의 신도를 거느렸지만 이후 대부분의 신자를 잃었습니다.
결국 신앙적 열정이 사회 발전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재판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공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 전쟁을 꼽을 수 있는데 1950년대 미국 사람들은 메카시즘 광풍에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소련 스파이와 반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 밀고 하고 의심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련에서도 스탈린의 공포 정치 아래 존재하지 않는 반동분자들을 잡아낸다면서 서로 밀고 하고 처벌하여 수백만 명 이상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추방당했습니다. 다음은 종교 재판 중 하나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